낮은 가액으로 주택을 매도하시더라도 이 규정이 바뀌었을 때 세금으로 세이브 보시는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내가 원하는 매가가 아니라도 계약을 한번 진행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빌딩 소영의 안소영입니다. 25년 1월 16일 날 세법 개정안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전문가이신 세무사님 모시고 논의해 보겠습니다. 저희 김승규 세무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승규 세무사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모신 이유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네. 양도소득세가 드디어 네네. 개정안이 네. 나왔죠. 네. 네, 어떤 내용인가요?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되게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크게 두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주택자 분들에 대한 사항인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2026년 5월 9일까지 연장될 것 같고요. 와.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자 분들한테 엄청나게 좋은 소식인데, 계약 조건에 따라서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하시고 매도하실 때 주택을 판단할 때 계약 시점으로 판단할 수 있게 시행령이 바뀌게 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게 규정이 좋게 바뀌었습니다. 네, 너무 좋은 소식이죠. 1세대 1주택자 판단 네. 기준이 바뀐 게 22년 10월 21일이거든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우리가 2년, 거의 3년 됐죠. 네, 3년 뒤에 다시 원래법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여기 굉장히 좋은 네. 소식인데 이거를 왜 풀어주냐, 이 시점에. 예. 그렇죠? 이런 네. 생각을 제가 해봤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지금 건축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네네. 예, 그걸 살리기 위해서. 네. 두 번째는 네. 부동산 거래도 활발하지 않으니까 그것도 조금 풀기 위해서인 것 네. 같은데 네, 어떻게 맞습니다. 생각하세요?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주택 시장이 많이 침체돼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주택 시장을 좀 활발하게 하고자 이런 규정들을 풀어준 것 같습니다. 요즘은 그러면 네. 이 이슈 다음에 혹시 네. 어떤 질문들을 많이 하시나요? 대표님도 질문 많이 받으시겠지만 매수자분들이 법인 설립해서 부동산 취득하시는 질문들 굉장히 많이 주시고요. 취득할 때부터 그 다음에 운영하는 방식까지 많이 질문들을 주고 계십니다. 네. 맞아요. 이제 완전 달라져 버렸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이 법이 나온 게 25년 1월 16일 며칠 안 됐죠. 그래서 16일, 17일 날 저희 회사 전화기가 불이 났습니다. 강남에 주택 건물을 보유하고 계신 분, 마포에 주택 건물 보유하고 계신 분, 용산, 성수 이런 쪽 주 요지에 들고 계신 분들이 전화가 와서 이제 되냐? 이제 우리 쉽게 팔 수 있냐? 이 질문이었어요. 확인차 전화하신 거죠. 매도자 문의가 훨씬 많긴 했지만 매수자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주택 중에 평당가가 굉장히 좋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잡기 위해서 법인으로 이제는 매수를 해도 취득세 중과할 게 없기 때문에,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렇게 지금 잡으시려고 좀 문의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부동산 일을 하니까 그렇게 네. 이해가 되지만 네. 구독자분들은 한 번의 이야기는 어려우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1세대 1주택자 분들이 주택을 근생으로 용도 변경해서 파셨을 때 양도소득세 제가 대략 계산해온 게 있습니다. 일단 15년 이상 보유하신 건물을 가정하겠고요. 그 다음에 취득가액은 15억, 양도가액은 30억으로 해서 시세 차익을 15억 보셨다고 가정했을 때 양도소득세가 4억 4,600만 원 정도 나올 것으로 계산이 됐는데요. 만약에 본 규정이 개정이 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통해서 10년 보유, 10년 거주를 하신 경우에는 약 5,300만 원까지 4억 원에 가까운 금액이 세이브 될 수 있습니다. 너무 네. 좋은데요. 네. 그러면 이 양도소득세 개정으로 인해서 빌딩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현재 주택으로 되어 있는 물건들, 그런 물건들이 근생으로 용도 변경해서 계약을 하는 것들이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22년 12월 21일 이후에는 잔금일에 주택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상담을 받으러 오셨다가 그냥 되돌아가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이 지금 몇 년 지나긴 했지만 아직 매도하시기 전이라면 그런 물건들을 가지고 시장에 참여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주택의 거래수가 굉장히 늘어날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법이 개정되기 전에 양도소득세 요 기준은 잔금일 기준이었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잔금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주택을 싸게 급하신 분들은 던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 법이 바뀌게 되면은 잔금 전에 용도 변경이 되니까 주택도 이제 그렇게 급하게 싸게 거래하지 않아도 되는 시장이 온 거죠. 그러니까 그 주택도 매가가 조금씩 더 빨리 오르지 않을까. 그래서 매도자 우위 시장이 조금 더 빨리 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됩니다.
항상 저한테 상담 받으러 오시는 분들께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빌딩 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식 투자와 다르게 언제 매수자가 붙을지 모르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만약에 매수자가 잘 붙지 않는다면 내가 매도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낮은 가액으로 주택을 매도하시더라도 이 규정이 바뀌었을 때 세금으로 세이브 보시는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내가 원하는 매가가 아니라도 계약을 한번 진행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네.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네. 방금 말씀하신 그 매도자분들 이제 타이밍을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네네. 언제가 가장 적절해 보시나요? 일단은 저는 이제 세금적으로만 고려해서 말씀을 드리면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26년 5월 9일 안에 잔금을 치르시는 게 가장 유리하겠고요. 이거는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정책이기 때문에 혹시나 정부가 바뀌었을 때 이 규정이 또 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혜택을 못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이 1년 단위로 계속 연장은 되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다주택자분들은 서둘러 주시는 게 좋고요. 1세대 1주택자 분들은 내가 1세대 1주택이 맞는지 먼저 확인하신 이후에 천천히 시장에 진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개정이 확정된 이후에 계약분에 대해서만 본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너무 지금 바로 서둘러서 계약하실 필요는 없으실 겁니다. 지금 한 가지 말씀 중에 귀에 딱 들어온 게 이게 만약에 정부가 바뀌면 네.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네요. 정부가 만약에 바뀐다면 이 규정이 시행되고 있는 중에 새로운 기획재정부에서 개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세법 관련해서는 납세자분들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본 규정이 시행되고 있는 중에 갑자기 사라질 일은 저는 개인적으로 없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네, 없어야겠어요. 네. 네, 불안해서 이거는 그죠? 네. 사실 우리가 부동산이 정권에 따라서 가격 변동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세법을 많이 풀어주는 측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보다 중요한 건 부동산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임대 시장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만약에 세법을 바꿔준다 지금처럼 이러면 변동이 있긴 하겠지만 예전처럼 그러니까 22년 10월 21일 이전처럼 그렇게 활발하다고 생각은 들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법을 바꿔준 건 사실이기 때문에 불장은 조금 더 빨리 올 수는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세법이 개정이 되고 있는 혼란스러운 시기에 네. 세무 전략 어떻게 투자를 하셔야 되는지. 양도소득세 신고했던 케이스 중에서 오피스텔하고 강남의 다가구 주택을 보유하고 계셨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오피스텔은 주택수 산정에 빠지는 줄 알고 저한테 말씀을 안 해주셨다가 세금이 갑자기 세무서에서 고지가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다가구 주택 그리고 상가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다가구 주택 보유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옥탑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다가구는 1세대 1주택으로 신고할 수 있지만 옥탑을 혹시나 주거용으로 활용하고 계시면 옥탑 때문에 택법상 다세대로 분류가 되면서 1주택으로 신고하실 수가 없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국세청 앞에서 시위가 이뤄진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국세청에서 가장 꼼꼼하게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혹시나 본인 건물에 다가구 주택인데 옥탑이 있으시다고 하시면 꼭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이런 사례가 있었죠, 사실은. 네, 맞습니다. 예, 근데 네. 사전에 세무사님이 다 네. 검토해 주셔서 그런 사태가 벌어지진 않고 잘 넘겼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또 전략이 있으신가요? 이것도 제가 신고했던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 상가주택 3층짜리 건물을 보유하신 매도인이셨습니다. 그분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굉장히 특이했는데 1층이 상가고 2층이 주택이고 3층에 또 상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상담을 하면서 알고 봤더니 3층 꼭대기층에 임차인이 계셨고 그분이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활용하고 계셨습니다. 이거를 놓치고 갔다면 3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그냥 상가 양도소득세를 내면서 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받지 못할 뻔 하셨는데요. 혹시나 상가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건축물 대장에 상가로 분류돼 있지만 그곳을 실제로 주거용으로 활용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네. 꿀팁이네요. 네. 1월달 빌딩 거래 요거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1월달 빌딩 거래는 사실 강남도 그렇고요. 굉장히 작아요. 매매 건수가 50억 언더인 건물들 특히 마포 지역에 좀 많이 이루어졌고요. 지금 연남동에 평당 8천, 평당 9천 보통 이렇게 나오는 지역인데 또 평당 6천에 하나 또 매각이 됐고 그런 식으로 급매가 빠르게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22년 10월 21일 날 우리가 잔금전 용도 변경이란 법이 개정이 되면서 바뀌었는데 네. 딱
정확히 2달 이후인 22년 12월 21일 날 멸실까지도 같이 바뀌었죠, 법이.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럼 멸실도 조만간 한 상반기에 또 바뀌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거든요. 우선 시행령 개정 같은 경우는 1년 단위로 보통 이뤄지기 때문에 그 멸실에 대한 내용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대를 해봅니다. 용도 변경 바뀌어서 지금 지가가 오를 여지가 굉장히 있고요. 그리고 좀 있다가 만약에 제 생각대로 멸실까지 바뀌어버리면 모든 조건이 너무 투자하기 좋은 조건에 맞습니다. 맞춰진 거죠. 네. 예. 그래서 생각보다 조금 빠르게 움직이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 이거 말고 또 궁금하신 질문 있으시면요. 저희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 세무사님께 여쭤보고 정확하게 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